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투자가분들이 제일 궁금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거예요.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종합을 해보면 뭐 지수의 어떤 급락도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뭐 국채 금리라든지 네. 유가 변수라든지 뭐 또 실적 기준도 네. 있고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보이자 반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 네. 그런다고 우리 투자분들이 가만히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수익을 내는 그 그렇죠. 전략들이 필요하죠. 주식에는 또 대한민국은 네. 2,000개 넘는 종목들이 네. 있으니까 만약에 그럼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뭐 짧게는 10월 네. 아니면 조금 뭐 연말까지 생각하시면 혹시 어떤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돋보일지. 일단은 반도체는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TSM 10발 노이즈로 인해서 네. 반도체주 약간 맥을 못 추긴 했었는데 여기는 그거 어쨌든 사실 보고 확인 안 된 재료이고 네. 전체적으로 메모리 업황 쪽을 바라봤을 때 늦어도 4분기에는 턴한다는 게 그 컨센서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이거는 달리 말해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업종이 반도체라고 보고 있어요. 더 이상 나빠질 거는. 네. 그래서 수출 데이터들도 보면은 이번에 발표된 9월 달에 발표된 그 20일 날 발표, 20일까지 수출 네. 데이터 봐도 반도체 수출 마이너스 감소폭 계속 줄어나가고 있고 또 2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이익 전망들 보면은 네.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분기 때 생각보다 나은 숫자,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면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어차피 추석 세고 나면 바로 또 삼성전자 네, 3분기 맞죠. 실적 네. 추정치 나오죠. 네, 맞습니다. 적자는 맞죠.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뭐 감산 효과로 해서 고정비 들어간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적자 폭의 축소를 그쵸. 봐야 돼요. 3분기 실적 말고도 이제 4분기 이후에 내년도에 대한 네.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냐인데 더 나빠지게 제시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형주 내에서는 지금 반도체는 들고 가시는 것이 연말까지는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자동차도 좀 보고 있는데 네, 혹시 자동차에 대한 뷰는 어떠신지? 자동차는 뭐 항상 뭐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긴 하죠. 네. 근데 자동차 좀 3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 게 환효과를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효과. 2분기 실적 발표할 땐 영찬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것도 접근해 보면은 약간 좀 먼 그 큰 관점인데 네. 요즘에 그 지금도 그렇고 당분간에 사람들이 고금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고금리 시기가 고착화 예, 말씀하시는 거. 예. 이게 저는 뭐 고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금리 시대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뭐 3%에서 4%대 연준 기준금리 네. 기준으로. 그랬을 때 시장에서 앞으로 뭘 주목할까라고 보면은 재정 건전성, 수익성 좀 괜찮은 애들, 이자 비용 부담 이제 좀 감당할 수 있는 애들. 왜냐면 어느 정도 캐시프로를 꾸준히 깎고 가는 그쵸. 기업들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런 측면 이자 보상 배율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섹터들 다 해서 계산을 해 보면은 자동차 업종의 이자 비용 이자 보상 배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적자 기업들은 어차피 네. 이자 보상 배율이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신 용어가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냥 뭐 번 돈으로 이자를 얼마나 내는지인데 그 이자 내는 비용 감당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높은 거면 돈 네. 벌어가 전부 다 이자 주는 거죠. 그게 반대인가요? 반대죠. 그게 낮으면? 낮으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저는 대표적으로 자동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거는 뭐 저도 뭐 갑자기 생각나서 드는 건데 향후에 좀 고민이 되는 주제이긴 한데 과연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가 내년도 이거에 내년도? 대해서 근데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내년도의 주도주는 올해 4분기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4분 뒤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두 가지 선방하거나 네. 강한 종목이 내년도로 갈 수 있다고 보시죠. 그렇죠.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그 이번에 요즘에 2차 전지주들 조금 이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얘네들 뭐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긴 하지만 고생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매년마다 그 올해 주식으로 선정된 애들 이제 불리는 애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가을을 못 버티더라고요. 가을까지 못 버텨요. 예. 올해 가을을 버티는 자가 예. 아니면 가을을 버티는 자가 아니면은 가을 이후에 등장하는 가을에 자가. 올라오는 자가 새롭게. 예, 그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 2차전지 그랬고 작년에 올해 주식이 태조이방 주식이었잖아요. 네. 거기도 가을까지 못 버티고 내려갔죠. 그렇죠. 태조이방은 네. 상반기 때 반짝하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이쪽도 여름 이후로 꺾이고 예전에 뭐 대북주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도 여름까지 가다 꺾이고
바이오도 가을까지 가다 꺾이고. 하긴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상반기 내내 그렇게 쭉쭉쭉 하던 조선주도 요새 보면 거의 그쵸. 침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슈퍼 사이클이라 그러더니 침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올해 주식 후보에 들었던 애들이나 네. 들었지만 올해 주식 선정 못된 애들 이런 애들 한번 그 찾아보는 작업도 재밌지 않을까. 되게 저 신박한 발상이네. 그러니까 10월달 뭐 10월달로 국한하지 말고 그쵸. 아마 여기에는 이제 또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그쵸. 있을 거고 해서 10월달, 11월달에 뭐 치고 가면 더 좋을 거고 그쵸, 못 치고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들이 네. 그게 저는 그 내년도에 주도주가 될 만한 게 그래도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매년마다 이제 연예대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능대상 할 때 항상 들어가 있는 후보가 유재석이잖아요. 네, 그런 주식에 해당하는 게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사실 생각보다 섹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죠. 반도체, AI 뭐 자동차, 뭐 철강, 뭐 이렇게 몇 개 없는데. 그 후보가 그 후보예요. 그렇죠. 그 후보에서 유재석, 김동엽. 몇 년째 이제 그 왕관을 놓친 애들이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조금 짓궂은 질문. 이제 아마 이제 투자 전략팀 이거 그림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애널리스트분의 선을 좀 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반도체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투자분들은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야 아니면은 우리 뭐 소부장, HBM 소부장 이야기야.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건 좀 다르겠죠, 학회는. 저는 이제 대형 쪽, 셋업. 대형주죠. 그쪽으로 지금 좋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분기까지는 대형주에 좀 붙여놓으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리스크들이 아마 보통은 통상적으로 11월 달부터 빨리 나오면 대주주 양도세 물량 11월 달부터 나오는데 이번에는 10월 달부터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후로 지금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보면은 수익률이 이미 많이 시세 분출한 데들 많잖아요. 오히려 안 올라간 게 덜 할 정도로. 게임주하고 몇 개 빼고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이번에 뭐 2차전지 흔들림 겪고 FMC 흔들림 겪고 하면서 야 그냥 지금부터 좀 먼저 정리해 놓자 이러한 판단들 전략들이 수급들이 10월 달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대형주 단으로 대형주 단으로 붙여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반도체도 역시나 소부장도 뭐 괜찮긴 한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으로 붙여 놓으시면 차라리 좀 더 이제 덜 난이도 높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아까 말을 하다가 홀리시는 것 같은 내가 다 캐치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배터리 이야기. 아. 그러면 지금 대형주단에서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뭐 SDI 이런 거 다 빠져 있는데 그럼 그 섹트란 말은 그렇고 그냥 대형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배터리 셀이겠네요. 네네, 셀업체.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LG화학 너무 빠져가지고 이거 70만 원 갔던 주가가 지금. 아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도 올라가긴 갈 것 같은데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다른 쪽에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다른 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실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아마 달관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 7만 전자, 6만 전자. 가나 싶더니만 다시 또 6만 전자 내려앉았었고 이런. 하이닉스 주주도 지금 몸에서 살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가를 가만히 보면 6월달 이후부터 11만 원 배에 갇혀 있고.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큰 관점에서는 근데 그 이야기는 딱 제가 와닿네요. 다른 거 다 와닿습니다만 하반기의 승자가 내년에 판세를 좀 주도할 것 같다. 4분기의 승자가 판세를 주도하지 않을까 이 생각. 그거를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반기에 연준의 정책과 국채금리와 달러와 금리의 모든 방향이 내년도가 정말 이제 고금리의 고착과로 갈지 그런 것까지. 그럼 하반기는 뭐 좀 종합을 해보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저도 하반기 때 올라가도 코스피 기준으로 2,700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아 지수 밴드를. 지수 밴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많이 빠지지도 않는 이러한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오늘 이제 저희가 주식살롱에서 처음으로 정권사 현직 투자 전략팀 팀장님과 함께 했는데 아마 리플레이 한번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 방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지 않아 볼 수 있을 것 같고 감이 안 잡혔단 말은 한편 놓고 보면 아직까지 장이 감을 못 잡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조금 힘들었던 9월이지만은 조금 이제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연구원님, 다음에 혹시 또 제가 긴급 진단으로 네. 모시려고 하는데 네. 그때도 함께 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